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닷새 동안 엄청난 양의 비가 내리면서 전국 곳곳이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특히 주말 사이에 비가 집중적으로 왔던 경남 산청과 경기 북부에서는 대규모 인명피해가 났습니다. 경기 가평은 도로와 통신이 끊기면서 구조 작업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죠. 자, 박준우 기자, 새벽 사이에 하천이 넘치면서 인명피해가 잇따랐다고요? 네, 가평과 포천 일대 폭우로 지금까지 확인된 사망자는 2명, 실종자는 8명입니다. 제가 나와 있는 곳이 이 가평 조종천 일대 대보교인데요. 비는 오전부터 그쳤지만 여전히 쓰러진 나무와 급류에 쓸려온 잔해들로 가득합니다. 이곳에선 오전 4시 20분쯤 40대 남성이 물에 떠내려오다 다리 구조물에 걸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 급격히 불어난 물에 하천이 범람하면서 인근 주민들의 피해도 컸습니다. 한때 이 수도와 전기가 끊겼다가 지금은 다 복구가 됐고요. 일부 주택과 농막에도 물이 들어차면서 주민들이 새벽에 급히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80대 남성 1명은 차를 타고 대피를 하려다가 급류에 휩쓸면서 지금까지 실종 상태입니다. 우리 집이 제일 높았어요. 그리고 다들 우리 집에 와 있었다니까. 지금 우리 집까지는 전기가 오는데 그 밑으로는 잠겼기 때문에 지금 다 안 들어요. 우리 앞에 아저씨는 또 내려갔어요. 차에 수레가 또 내려갔어요. 아유, 완전 초상집에 초상집 저거요. 네, 그리고 곳곳에서 산사태도 났다고 들었습니다. 건물이 무너져서 사람이 매몰이 됐다는데 지금은 구조가 됐습니까? 네, 앞서 오전 4시 40분쯤에 이 가평 신상리에서 주택 세 채가 무너지면서 주민 5명이 매몰됐습니다. 이 4명은 구조됐지만 70대 여성 1명이 숨졌습니다. 정령리에서도 오전 5시 20분쯤 산사태로 1명이 매몰됐다가 지금도 수색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원흥리의 한 종교 수련 시설에서는 222명이 고립됐다가 전원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네, 주민들도 그렇지만 이 캠핑장에 놀러 온 야영객들도 고립이 됐다던데요. 지금은 모두 대피를 한 겁니까? 네, 이 휴가철을 맞아서 이곳 캠핑장과 펜션을 찾았던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휴일은 순식간에 악몽이 됐습니다. 오전 11시 20분쯤 이 마일리의 한 캠핑장에서 텐트 한 동이 무너져 일가족 3명이 매몰이 됐는데 40대 부부와 10대 자녀 1명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 중에 이 40대 남성이 이곳 대보교에서 발견된 사망자인 걸로 확인이 됐고요. 산속 캠핑장을 찾은 야영객들은 이 도로 곳곳이 유실되고 통신이 끊기면서 한동안 고립이 됐습니다. 구조대원들이 짚라인을 설치를 해서 구조를 해오거나 그냥 차를 두고 걸어서 내려오는 야영객들도 상당히 많았는데요. 당시 상황을 직접 영상으로 살펴보시겠습니다. 원래 제 뒤에 캠핑장으로 드나들 수 있는 다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보시다시피 다리가 완전히 끊겨서 통행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봇대가 쓰러져 있어서 전선이 끊긴 바람에 전기도 제대로 공급이 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위에도 전기랑 통신이 다 끊겼고요. 그다음에 진입로가 다 유실이 돼서 차량은 아예 움직이지 못하고 사람도 줄 묶어서 개천 건너와야 되고 해서 하거든요. 저희도 한 2시간 정도 걸어 내려왔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가평에 내린 누적 강수량은 200mm에 달하는데 앞으로도 피해는 더 커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경기 가평에서 JTBC 박준우입니다. 이번 폭우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인명피해가 난 산청은 올봄 대규모 산불을 겪기도 했습니다. 산불로 나무가 다 타버린 탓에 산사태에 더 취약했다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심가은 기자가 현장을 돌아봤습니다. 거먹해 타버린 산 듬성듬성 푸릇한 새순이 돋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이번 폭우로 곳곳이 쓸려 내려가며 흙이 훤히 다 보입니다. 지난 3월 역대 최악의 산불 피해를 입은 경남 산청의 중태마을로 들어가는 길. 곳곳이 굴러떨어진 바위로 막혔고 완전히 주저앉은 도로도 있습니다. 마을에 들어섰습니다. 불이 휩쓸고 간 자리. 이번엔 물이 들어차 배수 작업이 한창입니다. 위에 산에서 산패가 난 게 주차장에 흙물이 다 막혔어요. 길도 막히고. 새카맣게 그을린 나무 조각이 떠내려왔습니다. 지난 산불 때 타버린 건데요. 제 아래에는 여전히 빗물이 흐르고 있고요. 떠내려온 흙과 돌들이 배수구를 완전히 막았습니다. 지난밤 하루 만에 내린 1년치 비는 마을을 완전히 덮쳤습니다. 전봇대는 쓰러졌고 집은 떠내려가다 못해 절반이 무너졌습니다.
그때 3월 달에 그 산불이 나가지고 그 뭐 우리 뭐 집이라든가 우리 뭐 선산 뭐 그 동네 막 고사리 밭 뭐 전부 다 막 가지가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있는데 또 이 비가 난리가 나가지고 이거 참 이거 어찌해야 될지 이거 참 난감하죠. 불에 타버려 새 집을 지으려고 다져놓은 땅엔 다시 어마어마한 토사가 쌓였습니다. 주택을 지금 짓기 위해 가지고 땅을 다지는 데도 있고 하니까 그 흙하고 자재하고 다 씻기 내려왔으니까 30톤 가까이 이거 여기에 실려 내려왔네. 여기 한 군데만 해도. 이번 폭우에 특히 산청 지역 피해가 더 컸던 건 지난 산불로 산림이 훼손됐기 때문입니다. 빗물을 저장하고 땅을 잡아줄 나무가 불타버리면서 산사태에 더 취약해진 겁니다. 지금은 그쳤지만 추가로 폭우가 쏟아지면 피해는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불난리에 물난리까지 겪어야 하는 주민들의 한숨은 깊어만 갑니다. JTBC 신가은입니다. 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긴 내란 특검이 저희 JTBC 취재 결과 김용대 드론 사령관을 긴급 체포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외환 혐의와 관련한 첫 신병 확보인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기소까지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여도현 기자입니다. 내란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직접 지시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방부와 합참을 건너뛰고 드론사에 직접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했는지도 조사 중입니다. 실제로 지난 17일 김용대 드론 사령관을 불러 정상적인 지휘 체계를 따랐는지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조사 다음 날인 18일 밤 내란 특검은 곧바로 김 사령관을 긴급 체포하고 오늘 오후 2시쯤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범죄 사실과 관련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앞서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과 관련해 내란 특검은 일반 이적죄,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24곳을 압수수색했고 영장에는 김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했다고 적시했습니다. 일반 이적죄는 외국과 공모 여부와 무관하게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제공할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벌 가능합니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수사를 마무리하고 재판에 넘긴 내란 특검은 남은 외환 혐의와 관련해 출정 조사를 다시 요청하고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청구할 계획도 시사했습니다. 김 사령관 신병을 확보해 윤 전 대통령의 외환 혐의에 대해 추가 기소하겠다는 강력한 의사로 풀이됩니다. 내란 특검은 또 비상계엄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김영호 전 통일부 장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내란 가담, 내란 방조범을 찾는 수사도 이어갔습니다. JTBC 여도현입니다. 순직 해병 특검이 수사 외압에 직접 증거가 될 수 있는 방첩사 문건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문건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성근 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빼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이 담긴 걸로 전해졌습니다. 김민광 기자입니다. 순직 해병 특검이 VIP가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라고 지시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군 내부 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문건은 국군 방첩사령부가 작성한 일종의 동향 보고서로 작성자는 해병대 방첩부대장 문모대령으로 전해졌습니다. 문건은 2023년 8월 초 작성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른바 VIP 경로가 나온 것으로 알려진 2023년 7월 31일 수석 비서관 회의 종료 직후 작성된 겁니다. VIP 경로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해병대의 초동 수사 결과에 대해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하느냐며 화를 냈다는 의혹입니다. 이 회의가 끝난 뒤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이 해병대 수사보고서에 대한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지시를 내리며 수사 외압 의혹도 본격적으로 불거졌습니다. 그동안 소문으로만 떠돌던 VIP 경로는 이번 특검 수사를 통해 구체적인 실체가 확인됐습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지금까지 한 목소리로 VIP 경로는 없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11일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 소환된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처음으로 말을 바꿨습니다. 김 전 차장이 대통령의 경로가 있었다고 인정한 뒤 이충면 전 외교비서관과 왕윤종 전 경제안보 비서관 역시 VIP 경로를 인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종섭 전 장관은 방첩사 문건과 관련해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빼기 위한 의도로 어떤 지시를 하였거나 조치를 한 바 없다는 기존의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JTBC 김민관입니다.
네,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그리고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거취와 관련해서 조금 전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의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승환 기자 브리핑 내용 전해주시죠. 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재명 대통령이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이 그간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면서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는데요. 다만 보좌진 갑질 의혹이 제기된 강선우 후보자에 대해선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우 수석은 이 대통령이 다양한 의견을 잘 알고 있지만 인사권자로서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이런 결정을 내렸음을 국민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시길 바란다며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 내부 검증 실패가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다양한 여론 동향을 고려해서 이런 결정을 하게 됐다고만 했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이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 간 만남도 있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어제 오후 이 대통령과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송원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만났습니다. 이번 회동은 앞서 송 비대위원장이 장관 후보자들 중 부적절한 인사들의 지명 철회를 요구하며 영수회담을 제안한 걸 계기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송 비대위원장은 강선우, 이진숙 두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김 원내대표는 낭만은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제시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고민해 보겠다면서 즉답은 주지 않았는데 회동 하루 만에 결단을 내린 겁니다. 네, 그리고 이 대통령이 오늘 차관급 인사도 단행을 했죠. 국립중앙박물관장에 유홍준 명지대 미술사학과 석좌 교수가 발탁되는 등 차관급 인사 4명에 대한 인사가 단행됐습니다. 유 교수는 영남대 박물관장과 문화재청장도 역임했습니다. 새만금 개발청장엔 김의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사혁신처장엔 최동석 인사조직연구소 소장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엔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이 임명됐습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JTBC 이승환입니다.